안녕하세요. 저는 딸아이 하나를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나이는 30대 후반이고 2년 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애아빠와 갈라섰습니다. 여태껏 별다른 큰일 없이 무난하고 잔잔하게 살아왔던 저에게 먼 나라의 이야기인 것만 같았던 일이 생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살면서 이혼이라는 중대사를 겪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막상 저의 일이 되어보니 그 또한 지나가니 별거 아닌 일이 되어버리네요. 저는 이혼 전에는 작은 이벤트 회사에 다녔지만 지금은 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금융치료라는 말 아시죠? 돈 버는 기쁨에 몸 힘든 것도 있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딸과 틈틈이 여행도 다니며 워라밸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은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같았어요. 이혼한 부부들 사연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저는 정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연이라 이렇게 용기 내어서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려웠던 부모님을 돕느라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늦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좋은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결혼한 사람이 결국은 저를 배신한 남자라는 사실이 참 허무하더라고요. 제 사연 들으시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옛말이 뭔지 아마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결혼 생활은 고작 3년. 우리 딸이 두 돌도 채 안 되었을 때 이혼했어요. 남편과는 소개로 만났는데 만난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할 듯 싶어요. 왜냐하면 남편과 만나 결혼까지 하게 해준 그 모임이 나중에 화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동네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는 워낙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가 별별 모임을 다 하고 살아요. 저는 직장 생활만으로도 벅찼지만 운동 하나쯤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알게 된 게 친한 언니를 통해 동네 전직 탁구 선수였던 분이 운영하는 탁구장에 동호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 따라간 탁구 동호회에서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동호회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의 참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 남편은 동호회 내에서도 실력이 좋은 편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을 코치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제가 참여한 첫날부터 저를 붙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심지어 운동 끝나고 나서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를 모임에 데려간 언니가 말하기를 저 남자가 아무래도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다. 혹시 관심 보이면 내치지 말고 한번 만나봐. 뭐? 그럴 리가. 저렇게 호돼 멀쩡한 사람이 볼 것도 없는 나를 왜? 그냥 처음 왔으니까 챙겨주는 거겠지. 네가 잘 모르나 본데 남자는 절대 관심 없는 여자한테 돈 안 쓰는 법이야. 저렇게 키 크고 여자 좀 만날 것 같이 생긴 사람이 원래 너처럼 수수하고 참한 여자 좋아하더라. 불편하면 언니가 같이 가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기나 해봐. 사실 저는 연애에는 그닥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계속 직장 생활하며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30이 넘었더라고요. 부모님은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셨는데 사실 말이 좋아 분식집 사장이지 가게 월세 내고 재료비 빼고 나면 매달 겨우 적자를 면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연애나 결혼은 사치처럼 느껴졌고요. 저는 관심 없다고 했지만 갑자기 남자라는 존재가 훅 들어오니까 주체할 수 없이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참, 저도 남자 한번 못 만나본 쑥맥티를 낸 거죠. 그 만남을 시작으로 꾸준히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소극적인 저와는 달리 적극적인 남편의 구애로 결국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동네 터줏대감이더라고요. 직업도 구청 공무원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꽤나 발이 넓은 사람이었고 이런저런 동호회니 모임을 참 많이 할 정도로
저와는 성격이 반대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물러서니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저와 결혼하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입으로 내뱉기도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더 부족하다는 생각에 만나는 걸 망설였지만 그 사람은 여자 집안이나 돈 같은 조건은 안 보더라고요. 한결같이 물심양면으로 잘해주는데 싫다고 할 여자가 과연 있을까요? 볼 것도 없는 저에게 먼저 다가와 준 게 고마웠던 저는 교제를 시작하고 1년 만에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혹시 몰라 저의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기훈 씨,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집안은 자기 집안처럼 넉넉지가 못해. 솔직히 말하면 자기네 부모님이 나 안 좋아하실까 봐 걱정도 많이 되는 게 사실이고. 그래도 나랑 결혼할 생각이야? 조건 따졌으면 내가 결혼하자고 하겠어? 나는 집도 있고 돈도 있어서 너는 아무것도 해올 필요 없어. 내가 여자 못 만나본 사람도 아니고 너같이 현모양 촉감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우리 부모님 찍소리 못하게 다 막을 거니까 나 하자는 대로만 해. 그 사람의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니 믿음직스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믿고 맡겨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때는 분명 둘 사이에 사랑이 있었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저의 사정을 알고도 이해해주고 모든 걸 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남자를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남녀 사이 약속처럼 부질없는 게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 당시 남편이 한 말을 저는 어째서 평생 지켜줄 거라고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허무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남편은 시부모님을 어찌 구워 삶았는지 정말 반대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남편과 사소하게 다투지도 않았어요. 왜 다들 결혼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다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모든 일이 술술 풀렸어요. 양가 인사로 갔을 때 시어머니가 아들 자랑을 하시고 몇 번 한숨을 쉬며 저에게 너는 참 신랑 잘 만났다. 요즘 아무것도 해오지 말라는 남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저에게 상처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몇 가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긴 했는데요. 하필 상견례 날 일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은 혹시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다고 제가 무시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빚을 내서라도 혼수며 예단 제대로 챙겨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상견례 때 시어머니에게 그리 말하겠다고 벼르고 계셨고요. 원래 상견례 장소는 신부 쪽에서 가까운 곳에서 하면 우리가 대접해야 예의라며 정말 신경 써서 장소도 골랐어요. 두 분이 정말 신경 써서 차려입으시고 상견례 장소에 20분이나 미리 나가셨는데요. 왜인지는 몰라도 시가 식구들은 약속 시간이 다 되어도 식당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미리 와서 기다리며 저와 우리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은 약속 시간에서 무려 30분이 훌쩍 지나서야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셨습니다. 물론 미안하다고는 하셨어요. 오는데 왜 이리 차가 막히는지 약속 시간을 넘겨버렸네요. 원래 그 길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장소도 좀 한적한 곳으로 정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처음 만나는 자리부터 늦어서 죄송하네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요. 미처 교통체증을 고려 못하고 장소를 정했나 봅니다. 일단 앉아서 식사부터 하시며 얘기 나누실까요? 저는 기분이 상해 있었지만 부모님은 그럴 수도 있다고 괜찮다고 이해하셨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설마 했어요. 시부모님이 저나 우리 친정을 무시해서라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상견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 결혼 날짜며 혼수나 예단을 논의했는데 남편이 집도 이미 마련해 놓았고 살던 곳에 살림이 얼추 들어와 있어서 새 걸로 바꿔야 하는 비싼 제품이나
신혼 가구만 드리기로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마음 상하는 일 없이 무사히 마쳤다고 생각했는데요. 부모님이 식사비 계산 때문에 자리를 비운 사이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툭 던지는 겁니다. 예, 아유, 네 부모님 안 계시니 말하는 건데 나 식사하면서 너무 곤욕스럽더라. 여긴 상견례하기에는 메뉴가 너무 저렴하지 않니?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이건 좀 그렇네. 네 부모님 하자고 해도 네가 좀 센스 있게 알아보지 그랬어. 어머니 말씀에 순간 대꾸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머니는 저의 대답이 필요 없다는 듯 나가셨고요. 저는 결혼 준비하면서 처음 찝찝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데 남편이 고집부리니 허락하신 게 아닌가? 내가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드시는 걸까? 혹시 우리 집 형편이 이래서? 온갖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고 한동안 결혼 자체를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전부 떨쳐준 건 남편의 한마디였습니다. 앞으로 네가 속상할 일은 없을 거야. 혹시 우리 부모님이 너 마음 상하게 하면 그런 일 없도록 내가 더 신경 쓸게. 남편은 한마디 말로 저의 고민을 불식시켰습니다. 내가 남편을 보고 결혼하지 그 집안 식구를 보고 결혼하나 싶어 저는 더 고민하지 않았고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과는 역시나 많이 다르더라고요. 결혼한 이후 걱정과는 달리 시부모님과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남편과의 관계는 연애 때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일단 나와는 평생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이다 보니 사사건건 제가 잔소리할 일도 많았고 부딪힐 일도 많았어요. 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사람과 하루아침에 같이 살게 되고 맞춰 나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마 결혼한 분들은 신혼 때 가장 많이 싸운다는 말을 공감하실 겁니다. 일단 남편은 내향적인 저와는 달리 너무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공무원이라 출퇴근이 일정해서 늘 남는 시간은 온갖 취미 생활로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는 남편은 저 같은 집순이를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점은 살면서 서로 맞춰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 이해한다고 해도 정말 힘들었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남편은 온갖 모임을 밖에서 해도 모자란 판에 집에 사람 초대하는 걸 많이 좋아했다는 점입니다. 신혼 초부터 온갖 모임에 집들이를 돌아가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모임 인원이 많은 날에는 시어머니에게 부탁까지 해서 집들이 음식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 초반이라 이러겠거니 생각하고 맞춰줬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모임 중 절대 스쳐 지나갈 수 없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모임 중에서도 남편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바로 저를 만나기도 했던 탁구 동호회 집들이를 굳이 집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주말 모임은 특별히 신경 써줘. 내가 어머니께 도와달라고 미리 부탁도 해놨어. 그날 오는 사람들은 다들 돈도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만 있는 거 알지?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수고스럽겠지만 한 번만 더 부탁해. 남편 부탁에 군말 없이 시어머니 도움까지 받아가며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우리 집에 온 사람들 중 일부는 저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40대나 30대 후반인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나이도 20대로 보였는데 자기보다 한참 선배들 사이에서 웃고 떠들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슬쩍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이제 막 탁구에 입문한 새내기라고 자기가 많이 챙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내심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탁구 모임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여자였거든요. 사람들이 있으니 더 이상 말은 못했지만 저와 어머니는 열심히 사람들 치닥거리에 음식 접시를 채워주고 있었는데요. 얼핏 대화를 들어보니까
그 여자는 모임에서 아주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린 나이인데 돈 좀 있는 부모 덕을 봤는지 벌써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니 뭐니 해도 머니 많은 사람들이 제일이라면서 떠받들어 주는데 그걸 또 남편은 옆자리에 앉아 해벌쭉한 표정으로 같이 동조하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관심 없는 것 같아도 누가 뭐 하는 사람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저한테 이러셨습니다. 어머, 얘, 저기 저 아가씨는 대체 부모가 얼마나 돈이 많길래 저 나이에 사업을 한다니? 저기 시내에는 미용실을 하는데 그렇게 손님이 많고 돈을 잘 버나 봐. 어쩜 너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여자애가 참 야무지지 않니? 모르긴 몰라도 아주 남자들이 눈독을 들이겠어. 글쎄요, 어머니. 제가 볼 땐 엄청 불려시 같은데요. 남자들한테 꼬리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 미용실 돈 많이 번다는 건 통장을 까봐야 아는 거죠. 겉모습만 보고 홀리지 마세요. 아이고, 너는 너보다 이쁘고 잘난 여자가 내가 칭찬 아닌 질투하는 거냐? 나도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렇게 사근거리고 능력 있는 며느리 얻고 싶었다만 아이고, 저 아가씨 보면 볼수록 예쁘구나. 저는 어머니 말이 듣기 싫어서 더 대꾸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그 여자는 마치 본인이 모임의 여왕벌인 듯 행동했어요. 제가 기분 나쁜 건 남편이 계속 눈으로 그 여자애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자는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혹시 아니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그날 집들이가 끝나고 나서 남편에게 당부했습니다. 당신 내 말 명심해. 오늘 보니까 아까 미용실 한다는 그 여자 아주 보통이 아니더라. 당신뿐만 아니라 남자들이 계속 그 여자애만 보는데 미리 말하지만 이상한 소문 안 돌게 행동 거지 조심해. 뭐? 당신 설마 나를 못 믿어서 그런 말을 하냐? 나 기억 안 나? 당신 처음 왔을 때 내가 잘해준 거 내가 아무 여자한테나 그러는 줄 알아? 남편은 당당하게 큰 소리 쳤지만 솔직히 말해 안 봐도 비디오였습니다. 제가 집들이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왜 말씀드렸냐면요. 결혼한 이후에도 남편은 자기 생활을 포기하는 게 없어서 저와 많이 부딪혔습니다. 특히나 집들이 이후에 제가 가장 싫어하고 신경 쓰이는 탁구 모임을 가겠다고 하면 너무 싫었어요.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는 안 그런다고 했지만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그 여자를 신경 쓸 거라고 생각하자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매번 모임 뒤풀이로 늦을 때면 저도 못 참고 종종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당신 보자 보자니까 너무 심하다 싶어. 당신 유부남인 거 혹시 잊고 사는 거야? 나는 애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는데 낮에는 일도 하잖아. 하나도 도와주는 거 없이 자기 생활만 중요하니? 이럴 거면 왜 결혼해서 애를 낳은 거야? 계속 즐기면서 혼자 살지? 내가 외박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나는 개인적인 시간 없으면 숨 막혀 못 살아. 내 사생활 터치하지 마. 임신한 후에도 남편은 저보다 바깥 활동에 많은 신경을 쓰더라고요. 원래 여자들이 임신했을 때 남편이 잘 못하면 평생 가는 거 아시죠? 제가 먹고 싶은 음식 사다 달라고 해도 약속 있다고 나가서는 들어올 때 까먹었다고 하는 남편에게 너무 서운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부부 사이가 더 멀어졌어요. 일단 아기 때문에 각방을 쓰기도 했고 남편은 저와 아이에게 신경 쓰기보다는 본인 몸을 만들고 건강식을 먹고 취미 생활을 하는 것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심지어 여행도 친구들과 저 빼놓고 가더라고요. 남편에게 불만을 말해봤자 싸움이 될 걸 알기에 제 딴에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나 다정하던 사람이 자기 아이까지 낳은 저를 씹다 버린 껌 취급을 하는지 여자로서 참 비참했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트러블도 있었습니다. 물론 시댁이 못 사는 집은 아니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양가의 용돈도 조금씩 드리고
우리 부부의 수입만으로 가게를 꾸려나가는데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바로 코로나가 터지며 회사에서 재택근무로 저를 돌리더니만 급여를 확 줄여버리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참 서운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월급이 줄어 친정 부모님 용돈을 줄여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걱정을 하니, 안 그래도 적은 월급인데 더 줄면 뭐 그게 월급이야? 차라리 알바를 하는 게 낫겠다. 당신 말이야. 결혼할 때 돈 많이 없어서 해온 게 없으면 결혼해서 자기 개발하고 노력해서 조건 좋은 회사로 이직을 했어야지. 월급은 적으면서 친정부모 용돈 다 챙기려고 하면 생활비 모자라면 내 돈 쓰는 게 정상이야? 월급 줄었으면 다음 달부터는 너네 부모 용돈부터 줄여. 저는 남편 말에 자존심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부부싸움은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하고 싸우다 보면 말이 점점 다른 곳으로 튀기 마련인데, 저는 그날 남편의 속내를 알아챘어요. 당신은 가정 있는 남자가 총각 행세하고 돈 펑펑 쓰고 다니는 건 생각 안 해? 내가 언제 그거 몰아타박한 적 있어? 공무원 월급 박봉이면서 내가 쓸 생활비나 펑펑 줬으면 말도 안 해. 집 있다고 하더니만 대출 있는 거 속여서 내가 같이 갖고 있는 거 어쩔 건데? 같이 갚지 말까? 나한테 그런 말하는 저희가 뭐야? 내심 그동안 당신이 손해보는 결혼했다고 생각했어? 뭘 그리 발끈해? 잘 생각해보면 내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거야. 나도 당신같이 참한 여자랑 결혼하면 인생이 조용하고 편할 줄 알았거든? 근데 결혼해보니 아니더라고. 결혼이 이렇게 재미없을 줄은 나도 몰랐다. 저는 남편 말에 내심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석해보면 저와 결혼한 걸 후회한다는 말이었으니까요. 이혼 결심하고 나서야 생각해보니 아마 남편은 그때부터 이미 딴짓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란 생각이 퍼뜩 들었지만요. 아이가 두 돌이 지나도 남편은 여전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총각 때보다 더 심한 건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신발 신고 나가면 내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라며 친정엄마가 저를 달랬지만, 아이 안고 집에서 재택근무하며 회사에서 언제 잘릴지 몰라 발 동동 구르고 사는 제 자신이 불쌍하더군요. 남편은 칼 출근, 칼 퇴근에 여가를 즐기며 사는데 말입니다. 아마 막연하게 그때부터 남편과 이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연하게 상상만 하던 이혼을 현실로 고민하게 하는 어이없는 일이 결국 터지더라고요. 늘 자기 차로 출퇴근을 하던 남편은 그날도 어김없이 출근 시간에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출근한 줄 알았던 남편이 다시 집으로 올라왔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물으니 차가 시동이 안 걸린답니다. 차 관리도 안 하고 가지가지 한다 싶었지만 출근하는 사람에게 잔소리를 할 수는 없으니 일단 한번 참았습니다. 여보, 차에 시동이 갑자기 안 걸리네? 어쩌지? 오늘은 당신 차 좀 써야겠다. 어차피 당신 재택근무니까 차 필요 없지? 나 오늘 일 있어서 퇴근 좀 늦을 거야. 차는 주말에 수리해야 하니까 내일까지는 당신 차 좀 쓰자. 뭐 그러든가. 늦은 것 같은데 얼른 가기나 해. 남편은 출근 시간이 촉박한지 차 키를 들고는 다급하게 출근했습니다. 남편을 보내놓고 친정엄마가 저 재택하는 동안 아기를 봐주시러 잠깐 들렀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늘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근무를 마치고 엄마와 간단히 요깃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번호를 봤더니 처음 보는 번호길래 혹여 스팸인가 싶어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안 받으면 더 이상 안 걸려올 법도 한데 전화가 두 번, 세 번 계속 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끈질긴 스팸이 있나 싶었는데 갑자기 문자가 띠링하고 오길래 봤더니만, 이중 주차를 하고 브레이크를 잡으면 어쩌나요? 차 좀 지금 빨리 빼주시죠? 하고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제 차를 어디다 잘못 대놓은 것 같았습니다. 좀 의아했죠?
구청에 주차할 곳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자원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만 다짜고짜 전화를 받는 아주머니가 화를 내더라고요. 차를 이렇게 대놓으시면 어쩝니까? 택 하나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들이 엄청 피해보고 있는 거 알아요? 지금 당장 와서 빼주세요. 가뜩이나 주차난 때문에 다들 곤두서있는데 이게 뭡니까? 저기 죄송한데요. 그 차가 제 차가 맞긴 한데요. 남편이 출근할 때 가지고 간 거라서요. 아마 주차를 잘못했나 봐요. 제가 남편한테 전화해 볼까요? 뭐라고요? 출근은 무슨, 여기가 아파트 주차장인데 무슨 출근이에요. 헛소리 말고 당장 내려와서 빼줘요. 거기까지 들으니 뭔가 이상했어요. 출근한 남편이 주차를 아파트 단지에 해놨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갔고요. 아주머니는 제가 아파트 사는 주민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자의 촉이 발동하더라고요. 내 차를 왜 그 아파트에 대놓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저는 일단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만 무슨 아파트 몇 동 앞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 바로 가서 빼드릴게요. 여기 한성아파트 112동 앞이에요. 대체 언제까지 올 수 있는데요? 나 오래 못 기다리니 빨리 와서 빼요. 아파트 이름을 검색하니 정말 황당하게도 남편이 출근하는 구청과는 아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같은 동네도 아니었거니와 남편과 제가 연고가 없는 동네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동네는 지인도 없었어요. 집에서 멀지 않은 거리라 일단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고 제가 직접 가서 왜 내 차가 거기에 있는지 확인하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제가 20분 내로 가서 빨리 빼드릴게요.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여분의 차키를 챙겨 저는 급히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냐 걱정스레 묻는 엄마에게 일단 아이를 맡기고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차 빼달라는 사람은 잔뜩 화가 나 있었고 저는 일단 사과부터 하고 차를 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화를 낼 줄 알았던 아주머니는 저를 보더니만 저기 애기 엄마. 나는 애기 엄마가 이 아파트 사는 줄 알았지. 근데 대체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왜 주차를 하필 이렇게 해놓은 거야? 아마 자리가 없어서 급하게 이중 주차고 간 모양인데 애기 엄마 남편이 주차한 거라고? 어우, 가만 생각하니 내가 실수했나 싶네. 암튼 남편이 여기다가 차 댄 거면은 아파트에 볼 일 있어서 온 게 틀림없으니까 연락 한번 해봐요. 네, 일이 있어서 왔겠죠. 아무튼 죄송합니다. 저는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고 일단 제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주차를 여기다 하고 대체 어디로 갔는지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블랙박스에 영상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런데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집에서 나간 순간부터 순서대로 재생해 보았는데요. 제 블랙박스는 음성도 녹음이 되거든요. 남편은 집을 나서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더라고요. 그렇게 몇 분쯤 가더니만 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좀 있으면 도착해. 오늘 와이프 모르게 회사에 연차냈으니까 하루 종일 놀자. 전화면 바로 내려와. 남편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이 인간이 여기 온 이유를요. 영상을 쭉 재생하니 주차할 곳이 없어 빙글빙글 단지를 돌다가 이중 주차를 하더니만 전화를 하더군요. 지금 집 앞이니까 내려와. 오늘 내 차 고장나서 와이프 차 가져왔으니까 네 차 타고 가자. 아참, 이따가 점심 때 우리 엄마가 같이 점심 먹자 그러셨거든? 점심만 같이 먹고 우리 데이트하면 돼. 남편놈 하는 말을 듣자니 머리가 지끈거리더군요. 분명 여자를 만나는 것 같은데 시어머니와 같이 밥을 먹기로 했다는 건 또 뭔지. 시모도 남편이 만나는 여자를 아는 건가 싶어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영상에서 저는 남편이 만나는 사람의 정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내려온 여자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어요. 바로 신혼 때 우리 집 집들이에도 왔던 탁구 동호회의 그년이더군요. 설마 설마 했는데 저는 그동안 아무리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자기 생활에 집중해도 딴 여자를 만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남편은 저를 꽤나 오랜 기간 속이고 그년과 놀아나고 있던 거였습니다. 이 배신감을 어찌 설명드리면 아실까요? 자식의 죽음이나 배우자의 외도는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심정을 이해 못할 겁니다. 저는 화가 난 나머지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원래 평소에 전화도 잘 하지 않았던 사이라 남편은 무슨 일인가 싶었는지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지만 이런 걸 모른 척하고 증거 수집을 할 정도로 참을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어서 바로 모든 걸 뒤엎어버리고 이혼할 각오였습니다. 당신 지금 누구랑 있냐? 나? 무슨 소리야?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사무실 좋아하네. 사무실 출근한다는 사람이 여기다가 주차는 왜? 당신 한성 아파트 알지? 나 지금 112동 앞에 있으니까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튀어와라. 뭐? 당신이 거기 왜 있어? 여보, 일단 오해하지 말고 내 말 들어봐. 들을 거 없고 나 다 알고 있으니까 당장 여기로 와. 아님 내가 당신 있는 대로 가?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 30분쯤 기다렸더니 아침에 끌고 나간 상간녀차가 들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황당한 건요.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남편과 상간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같이 내렸다는 겁니다. 점심을 같이 먹었다더니 정말이더군요. 남편은 외도가 들켰다는 걸 알면서 왜 여기 어머니까지 데려왔을까요?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간녀를 쏘아보았어요. 아니, 어쩌다 세 사람이 식사까지 하는 사이가 된 거야? 당신은 내 언녀를 어머니한테 소개하고 사장가라도 들 생각이었어? 뭐? 당신 알지도 못하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마. 이럴까봐 솔직하게 말 못한 거야. 오전에 운동하고 탁구장 근처에 오셨길래 같이 식사 한번 한 거다. 일 시끄럽게 만들지 마. 당당하니까 어머니도 여기 오신 거야. 아, 그래? 근데 나한테는 출근하는 척하고 운동하는 사람 옷차림이 둘 다 왜 그리 꾸민 차림인 건데? 나 다 알고 있다고 했지? 누굴 바보로 아냐? 어머니,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며느리 저 아닌가요? 아들이 딴짓하면 말릴 생각을 하셔야지 왜 옆에서 부추기시는 건데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저는 속에서 북받치는 감정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예, 어차피 다 알았다니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라. 우리 아들이 뭐 죽을 죄라도 쥐었니? 나도 처음에는 안 될 일이라고 말렸다마는 아들이 좋다는데 어쩌겠니? 네가 더 잘 알겠지만 저 아이는 너랑은 달라. 아주 똑똑하고 입속도 밝아서 돈도 많이 모아놨더라. 우리 아들 뒷바라지 제대로 할 나이야. 집안도 너랑은 달리 엄청 괜찮고 저런 애가 뭐가 모자라 우리 아들 같은 유부남을 좋다고 하겠니? 쟤도 욕 안 먹고 우리 집안 들어올 자신이 있는 거지. 하긴 나도 솔직히 말없고 속내 안 보이는 너보다 100번 더 낫다고 생각한다. 내 할 말은 이거야. 그러니까 다 알았으면 내 아들 족치지 말고 그냥 깨끗이 갈라서.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어머니 아들이 유책 배우자라고요. 갈라서라고 하면 제가 도장 찍고 끝낼 것 같아요. 철저하게 위자료 청구하고 피해 보상 받을 거예요. 근데 제 말이 끝나자 바로 이어진 말들은 정말이지 잔인했습니다. 참나. 가난한 집안 출신인 널 받아주고 직업도 별 볼 일 없는 널 받아줬으면 고마운 줄 알 것이지. 재수없는 년 같으니라고. 네가 남편 만족을 못 시키니까 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알아? 네 남편 바람난 건 네 잘못이다.
어머니, 말 좀 가려서 하시죠. 지금 제가 잘못해서 이 사달이 났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들이 아랫돌이 간수 못해서 이 난리가 난 거라고요. 부잣집 며느리 새로 얻는 게 되게 좋으신가 본데 아무리 좋아도 천지분간은 하셔야죠. 언젠가 된통 돌려받을 일이 있을 테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잘못했다고 비는 건 바라지도 않았지만 생각보다 바람 피우는 것들은 뻔뻔하더라고요. 시어머니까지 상간녀 편을 들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옆에 있던 내연녀의 행동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며느님이 능력만 없는 줄 알았더니 버릇도 없으시네. 어머님, 소리 지르면 건강에 안 좋아요. 그만하세요. 더 할 말 없으시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지랄을 하면서 어머니 팔짱을 끼고 자기 차에 타는 겁니다. 분명 여러 번 만난 사이가 틀림없더군요. 또 한 번 배신감이 밀려와 정말 차를 다 부시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머리채라도 잡았어야 하는데 왜 그러질 못했는지 제일 후회가 되네요. 제 자신이 참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돌아보면 남편과 사는 동안 의심이나 걱정 같은 불편한 감정들이 많았는데 매번 그냥 넘어간 게 너무 바보 같아서요. 저는 남편이 사실 먼저 싹싹 빌며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역시나 뻔뻔하게도 이혼하고 새 출발하고 싶다며 제가 요구하는 위자료 최대한 맞춰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랑은 더 못 살겠다나요? 저는 결혼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데 딴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인 사람들이 오히려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는 상황이라니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느껴야 하는지, 무슨 잘못을 한 건지 납득이 가지 않아서요. 어쨌든 결론은 남편은 저를 온전히 사랑한 게 아니었다는 것과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성에 안 차했다는 거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확실했기에 제 선택에 있어서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다짐했어요. 앞으로 언젠가는 내가 당한 이 서름을 그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반드시 돌려주겠다고요. 그 뒤로 전 바로 짐을 챙겨서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고요. 그렇게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별거 하는 동안 저는 돈을 다 끌어모아 변호사를 선임해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하고 매달 양육비와 위자료, 그리고 결혼할 때 제가 보탠 돈을 요구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모은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가지기로 했고 남편과 부부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협의 이혼하면 숙려기간만 견디고 바로 이혼하는 거지만 저는 남편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갈 길이 멀어도 소송으로 진행했어요. 물론 상간녀 소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의 가정 파탄 냈으면 돈으로라도 피해 보상을 해줘야죠. 둘이 잘 살건 말건 상관없이 그냥 그 집의 가족으로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나서 위자료 문제를 정리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어차피 소송의 승자는 저였으니까요. 저는 친정에 와서 아이와 같이 지내며 월급이 반토막나 직장은 때려치웠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분식집을 도우려고 했지만 생각을 고쳐먹고 부모님 가게 근처에 제 사업을 해보자는 결심을 했어요. 이혼까지 했는데 망한들 이것보다 힘들까 싶었습니다. 아마도 시련을 겪고 나니까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저는 이혼 위자료와 상간녀 위자료 받은 것과 퇴직금을 보태 창업 비용을 마련해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필 코로나 때 창업을 하냐며 다들 말렸지만 하지만 두 번 다시 내 인생을 진창에 처박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못 이긴다고 하죠? 그 노력의 보답을 받더라고요. 남편 소식은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식을 듣고 살긴 했는데요. 황당하게도 둘이는
결국 결혼을 안 하더군요. 웃긴 건 그 상간녀는 다른 남자에게 홀라당 시집을 갔다네요. 둘이 죽고 못 사는 것 같더니 상간녀도 어지간히 속물이었나 봅니다. 어머님이라 부르며 마치 가족인 듯 굴더니 온 동네 상간녀 낙인이 찍힌 건 싫었나 봐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가 연락을 한 거예요. 난데없이 꼭 한번 만나자는 말을 하길래 거절했지만 계속 전화를 피할 수가 없어서 일단 무슨 말을 하나 드러나 보자 싶어 만났습니다. 이혼하고 1년 만에 만난 예전 시모는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굴이 상해 있더라고요. 왜 연락하셨어요? 저는 할 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용건만 간단히 해주세요. 어머니는 한숨을 폭폭 내쉬더니만 예, 너는 잘 지내니? 내가 오늘 이렇게 온 건 말이다. 사실 기훈이가 너를 많이 보고 싶어 해.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 니들 이혼한 게 내가 부추긴 탓인 것 같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사과를 하고 싶어서 보자고 했어. 사과요? 사과는 그때 하셨어야죠. 어머니도 그렇지만 본인이 등판해서 사과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뭐 일단 알겠어요. 사과는 받을게요.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본론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예, 사실 난 너무 기가 차고 억울해서 그래. 예전에 그년 보통 불려우가 아니더라. 그년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것처럼 믿게 하더니만 글쎄 아들을 꼬셔서 집 명의를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놨더구나. 근데 글쎄 쥐두새도 모르게 집을 팔아버린 거야. 우리 아들은 그 집에서 살림만 건져서 나왔지 뭐니. 소송하려고 해도 아들놈이 자의로 명의 이전해준 거라 성립이 안 된다고 하는구나. 아유, 멀쩡한 집을 다 날려먹고 그녀는 홀라당 시집 가버리고 어쩜 좋다니. 그거야 어머니랑 어머니 아들 사정이죠. 저는 이만 일어날게요. 그녀는 역시 제가 본 그대로 불려우였습니다. 돈 많다고 사기치며 상대를 가스라이팅하고 오히려 돈을 뜯어낸 못된 년이었죠. 어머니는 일어서려는 절 붙잡더니만 잘못했다는 말을 하면 눈물까지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많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다시 합칠 생각 없니? 애를 생각해서라도 말이다. 흘려듣지 말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다오. 내가 이렇게 비마. 대단하신 분이죠? 뻔뻔한 줄은 원래 알고 있었지만 이혼한 지가 언젠데 합치라는 말을 하다니요. 그만하세요. 이혼한 지가 언젠데 재결합이라뇨. 저는 딴 여자 마음에 품고 있던 사람과 다시 살 생각 없어요. 지금 어머니 아들 불렀으니까 오면 같이 돌아가세요. 저는 전 남편에게 문자를 이미 보내놓은 후였습니다. 얼마 후 헐레벌떡 전 남편이 카페로 들어오더군요. 전 남편은 자기 관리가 철저하던 사람이었는데 그새 배도 나오고 뭔가 행색이 구려졌더군요. 술 담배에 절어 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한테 뭐하러 연락하셨어요? 저 자꾸 자존심 상하게 하실 거예요. 그만 가세요. 예준 엄마, 내가 대신 사과할게. 할 말이 없다. 당신 어머니가 나 보자고 하시더니만 헛소리를 하시네. 이제 와서 재결합은 무슨. 다시는 나한테 연락 안 하시게 당신이 잘 말씀드려. 안 가실 것 같아서 당신 부른 거야. 아, 그랬어? 알았어.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카페 밖으로 나왔더니 남편이 끌고 왔는지 경차에 어머니를 태우더군요. 저는 바로 옆에 있던 차의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두 모자가 제 차를 보고 입을 떡 벌리더군요. 이혼한 지 불과 1년 만에 카페 창업 후 마련한 저의 외제차를 보고서요. 저는 보란 듯이 시동을 걸고 두 사람을 지나쳐 운전해 주차장을 나왔습니다. 내 차를 보고 당혹스런 표정으로 서 있던 모자를 의기양양하게 지나치며 어찌나 후련하던지. 그때 알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안갚음이 아니라 내가 잘 사는 것이란 걸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나니 마음속 미움이나 분노가 많이 사라진 것 같긴 했어요. 저를 속이고 개무시했던 인간들의 얼굴을 봐도 아무렇지 않았던 걸 보면요. 저의 이혼 사연 재밌으셨나요? 비록 제가 배신은 당했지만 죄 지은 놈이 벌 받는다는 진리는 인간사 법칙이니 다들 후련하게 들으셨다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와 함께 꿈꾸던 삶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시간 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